7차 최고위원회를 숙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숙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자님은 잠깐만요, 지금 현재 스코어 종합주가지수 4,1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습니다. 에이펙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경주 선언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에이펙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감사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쩝니까? 반미 시위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노름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듯이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관계 회복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한중 문화교류, 경제협력을 기대합니다. 에이펙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순천 아랫장에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민심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시장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에이펙이 A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펙 주간 동안 A급 성과는 줄줄이 이어지고 K컬처 주역들은 세계를 향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치맥 회동을 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잔치 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 20만 장을 공급받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26만 장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5만 장 확보를 훌쩍 넘어선 숫자이고 정부 목표인 AI 3대 강국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AI 산업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습니다. 셋째, 안보에서의 성과는 민주정부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 유튜브에서 핵 잠수함 검색량이 무려 3,30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에이펙에 대한 관심, 강한 나라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자주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외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한중 관계의 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고위급 소통 채널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말대로 에이펙 환영 만찬에서 날아다녔던 나비가 내년 선전 에이펙에서도 노래하며 날아다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에이펙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가칭,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이펙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에이펙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에게 에이펙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각 지원회별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96주년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1929년 광주의 학생들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이 세월을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는 바로 그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내란 앞에서도 우리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한중회담, 투자 유치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과를 만들었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야 합니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전략 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지금 움츠릴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묵묵히 버티는 국민에게 책임있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성과를 실질적 성과로 AI와 전략산업을 키우는 미래 성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대통령님을 기소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부터 발언 있겠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당당한 주역임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며 정쟁에 몰두했지만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비현실적 숫자 누름이라 조롱했던 GPU 5만 개 확보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은 5배를 초과 달성하며 지켜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기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 26만 장 규모의 GPU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GPU 확보 공약을 통찰력이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인데요. 화면 한번 봐주시죠. 삼성전자 임원이던 양양자 전 의원은 AI의 공약은 빈 깡통이라며 공약서를 찢었고,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나경원 의원은 GPU 5만 개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AI 정책이 계속 들어주세요. 이재명 후보 GPU 5만 개 확보 자체가 불통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AI 기대를 보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임원이던 양양자 전 의원은 AI 공약은 빈 깡통 공약이라며 공약서를 찢었고, 나경원 의원은 GPU 5만 개 확보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AI 정책이 멍청한 발상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비전과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무거웠으면 지금 부끄럽고 창피할 일은 없겠지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정치와 더 나쁜 세상을 만드는 정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정치가 통찰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 미래가 바꾸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쟁에 중독된 국민의힘이 아무리 국익을 훼손한다 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눈부신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지방선거가 전쟁터라면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의힘을 위해 싸우는 병사입니까? 전쟁 같았던 내란 사태에서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했는데 국민을 왜 누구 맘대로 전쟁터에 동원하려 합니까? 국민이 국민의 힘의 전쟁터에 동원 대상입니까? 보수 논객인 조갑재 씨는 한국 국어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갑재 씨의 말대로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서 책임 있는 보수에서 구구정치로 한참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바퀴벌레가 될 것인가, 책임 있는 보수가 될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 전쟁이라 선언하며 국민의 총칼로 이어받은 독재의 전통을 잇겠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라의 천년수도 경주에 전 세계인이 모인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내면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에이펙 최초로 AI 공동비전을 명문화하고 문화창조 산업을 아태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한 경주 선언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실한 준비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에이펙을 완벽하게 치러낸 것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에이펙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궈낸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과제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마중물입니다. 에이펙에서 성사된 대한민국 엔비디아 AI 기술 동맹을 뒷받침할 AI 예산, 민생 소비를 견인할 지역화폐 예산 등이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는 정부를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뇌물 혐의 등의 기소가 검찰의 정치 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했던 증거들과 남욱, 정영학 등의 증인들의 증언도 대부분 검찰의 허위 공작의 산물이거나 신빙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정치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법행정 정상화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인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합니다. 특별히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함께하는 출범식에서는 TF의 구성과 역할, 활동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TF 단장으로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의 정상들을 환대했고 또 경주는 연결과 혁신, 번영이라는 3대 가치를 발신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중국과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진전시키고 실리를 꼼꼼히 지키는 등 첫 상견례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힘과 뜻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헐뜯기에 매우 바쁜 모양입니다. 칭찬할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 헐뜯더라도 본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헐뜯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해 보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관세율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잘못된 협상이다라고 압박을 하더니 상호 관세율이 진짜 15%로 결정되자 돌연
13%까지 낮췄어야 했다라고 논평을 합니다. 진짜로 해내니까 많이 놀라셨죠? 윤석열만 봐왔던 여러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빈술의 회담이라고 억지로 평가절하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놓고 협중 노선을 타왔던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차라리 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한중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을 줄 알았는데 되려 중국의 역성을 들어서 이번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양국 간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세력이었다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이었죠. 불과 29분에 그친 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는 고작 양국 갈등 완화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양국 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을 충분히 부었는데 국민의힘은 온갖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당장의 성과가 없다라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보챌 체계인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노선 정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낭보를 발표한 엔비디아는 기적이 계속되는 한국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협력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힘껏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이날 법정에선 5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지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 됐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들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어느덧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움도 없는 이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을 거슬러 가면서라도 재판을 하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이 이제 대통령과 정부 발목 잡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잡고 국정도 발목 잡겠다. 즉 국가고 국민이고 모르겠고 함께 망가지자. 이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의 벽을 넘어서 소통을 통한 협력의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도 쉽게 풀지 못한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끊겼던 한중 신뢰를 이었습니다. 멀어졌던 한일 관계에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에이펙의 새 의제로 AI와 인구 문제까지 이끌어낸 경주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단순한 구호를 넘는 실사구시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밤낮으로 국익을 위해 일해온 이 대통령의 땀방울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빛나는 별들 뒤에는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10번이나 경주를 방문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 김민석 총리의 조용하면서도 꼼꼼하고 주도 면밀한 지휘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푹 주무십시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경호, 안전인력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빛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 신뢰받는 대한민국. 이번 APEC은 국민이 함께 만든 자긍심입니다. 국민의 성원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국정의 안정은 지사 선택이 아닙니다. 조작된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 혼란을 법치라고 우기는 짓은 삼권 분립에 대한 왜곡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 기소와 재판을 금지해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안정법은 불법을 막아선 방패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략적 정치보복과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 세력에 부하 수행하더니 이번에는 내란 동조 법조 세력과 한통속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려 획책합니다. 내란 정당은 헌법으로 해체하고 아직도 법원과 검찰에서 암약기생하는 법조 내란 카르텔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의 연속성과 국민의 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교원의 정치 참여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참여가 5만 명을 넘어섰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원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주춧돌입니다. 교원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권이 봉쇄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과 정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후원, 선거 참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후진적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시민의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원이 자신의 목소리로 사회에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보여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 다른 한국어 교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전하는 한국 문화의 전령사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들의 삶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비정규직 계약, 한 달 100만 원 남짓의 수입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말이 저임과 고용 불안을 미화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속 발전 사회는 혐오가 아닌 배려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어 교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한국어 교원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고 노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람이 교실 속에서 빛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 아주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하여 지상국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5호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4.25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우주의 등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전략수적 탐지가 가능한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진 쾌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다 밑에서부터 하늘 우주까지 자주국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가 국민의 안전과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경제 에이펙을 성공리에 이끌면서 숨가쁜 정상 외교를 펼친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행사를 총괄하신 김민석 총리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이 행사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 세계 각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외교, 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위한 실리를 도모한 것입니다. 즉,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우리 노선을 명확하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선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깐부 회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만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는 것의 의미는 정말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6만 5천 장을 더하면 이미 이제 30만 장이 넘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기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혁신의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AI 모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등 첨단 공정, 첨단 산업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으로 쓰여서 우리가 이 모든 제조 AI라든가 AI,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이런 분야의 어떤 실증적 도구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보면 대개가 대기업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AI 생태계가 실제 우리 산업과 이 우리의 생활의 생태계로 구축되는데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문제입니다. 이 AI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26만 장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소도시의 전체 전력 소모량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 인프라 특히 지금 보면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ADC를 비롯해서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현실적인 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우리 현실적 요구하고 다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조율해서 전력 인프라 문제를 확실하게 이번에 좀 구축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회의 역할인데 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정보 문제, 개인정보 여러 가지 보호 때문에 막혀있는 규제들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회 우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의에 이어서 한중 간 교류 협력 확대에 관한 7개 MOU 체결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도 목격을 했지만 그런 이제 범죄 단지가 대개는 1대1로 이후에 코로나
침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국 자본이 동남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의 부패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한 풍선 효과하고 겹치면서 동남아의 범죄 단지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조가 매우 필수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격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싱가포르 의원 친선 협회 회장으로서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계속하고 협조를 해온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테마색을 비롯해서 굉장히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한 한국의 방산 그리고 해운조선 그리고 그 AI 관련해서도 싱가포르에 굉장히 유명한 현대차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큰 성과가 한국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대미 조선해운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하나오션의 제재 해제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 제조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서 굉장히 기업한테 희소식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이런 성과들이 또 우리의 산업 기회로 전환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혹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투자를 계속하도록 촉진하고 온쇼어링 그리고 리쇼어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전거 이론인데요.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이렇게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런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첨단 산업, 반도체, 배터리, SMR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 그렇다면 투자를 계속 국내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문제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 발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첨단 조선 지원법, KST법, 석유화학 지원법 이런 것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국회가 통과시켜 나가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우리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도하셨던 2025 경주 에이펙이 지난 윤석열 정부 어두운 3년을 확실히 걷어내시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과 중의 성과고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드립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의 강한 시장 개방 요구 속에서도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끝까지 철저히 막아내 주셨습니다. 거듭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 관계부처 공직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 경제의 엄연한 버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계 보호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다 이행해야 합니다.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의 성실한 납부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또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며 식량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인이 다 아는 에이펙의 성과, 표면은 국익에 반한 것이므로 즉각 해당되신 분들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과 대한민국 농축수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목 잡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가의 품격을 함께 세워야 할 에이펙 정상 만찬장에서 제1야당 지도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K푸드와 K컬처를 음미하던 그 시각에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가 불참한 것입니다. 비공개 외부 일정을 이유로 세웠지만 국민 다수가 환영하는 한미, 한중 협상의 성과를 폄훼하던 국민의힘의 실패몰이 행태를 생각하면 불참의 의도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익보다는 정쟁에 갇혀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와 정치를 포기한 제1야당의 빈자리를 다행히 기업들이 대신 메워주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깐부회동은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AI,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계 수장들이 밀착 협력하는 모습은 외교의 본령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고, 시민들과 격식 없이 치맥을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은 유쾌한 정치도 가능하지 않은가 되묻게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90년대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래픽카드를 팔면서 힘든 시기를 버텼던 기업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PC방과 e스포츠 열풍이 아니었다면 지금 7천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도 GPU 26만 장 공급 약속도 없었습니다. 젠슨 황은 자사 유튜브에 대한민국의 산업혁명과 함께하여 영광이라는 헌정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업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정치의 풍경은 초라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와 e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문화산업으로 인식할 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PC게임이 탈선과 중독을 조장한다며 셧다운제와 중독세 논의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GPU 5만 장 이상 확보를 공약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습니다.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베이징 발언은 국민의힘 측에서 종종 인용하는 말 아닙니까? 기업의 노력 위에 사류 정치의 그림자를 얻는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에이펙과 정상외교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한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을 우선하는 협치의 길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하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표실에서 회의에 발언록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 팔이 아플 텐데 오늘 에이펙이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에이펙 성과를 얘기했는데 쭉 들으면서 제가 한마디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1980년대 우리 기자들은 잘 기억이 안 날 텐데요. 박동진 명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텔레비전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홍콩 영화를 보고 팝송을 주로 들었던 때입니다. 박동진 명창의 이 광고 문구가 지금 새삼 놀라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K-팝에 열광합니다. BTS에 열광합니다. 이번에 RM 또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 K-팝 데몬 헌터스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7, 80년대와 비교해보면 진짜 쌍전벽해고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황남빵이 맛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86년을 이어온 3대 가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주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황남빵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지원 최고도 얘기했지만 젠슨 황, 이 엔비디아 헌정 영상에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한국어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e스포츠법을 제가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게이머들하고 비록 핵을 맞아서 제가 조기에 셧다운되고 하고는 했지만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요즘도 가끔씩 한 판씩 저도 싱글 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남빵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빵이 좋은 것이요. 여러분 황남빵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도 기회되면 황남빵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사봐.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